지금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투자 상식이 당신의 돈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월가의 전설 켄 피셔가 3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폭로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투자 상식 50가지가 모두 거짓말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다면 당신의 투자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잘못된 미신과 통념을 맹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채권은 주식보다 안전하다. 나이가 들면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손절은 빨리 해야 한다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수익률을 갉아먹는 독이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챕터 1. 99%가 모르는 채권의 진실과 주식시장 미신 파괴법.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는 채권은 주식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착각입니다. 실제로 장기 투자에서 채권의 수익률은 주식보다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켄 피셔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미국 주식시장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인 반면 채권의 수익률은 6%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환경에서 채권 가격은 폭락하며 이때 투자자들은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투자하고 잠이 잘 와야 좋은 투자다라는 말도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공 투자자들은 항상 긴장감을 유지하며 시장을 모니터링합니다. 편안한 투자는 곧 수익률이 낮은 투자를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조차 이기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은퇴자가 보수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 지금 65세에 은퇴한다면 앞으로 20년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보수적인 투자만 고집한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입니다. 자산 배분을 나이에 따라 달리해야 한다는 나이 공식도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이 공식에 따르면 30세는 주식 70%, 채권 30%로 60세는 주식 40%, 채권 60%로 투자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평균 수명이 짧았던 시절의 기준이며 현재의 장수 시대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챕터 2. 월가가 숨기는 손절매와 커버드콜의 진실.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속는 함정 중 하나가 바로 빠른 손절이 큰 손실을 막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켄 피셔의 연구에 따르면 손절매 전략을 사용한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시장 수익률보다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크며 단기적인 하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손절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심리적 편향과 결합되어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주식이 10%에서 15% 하락하면 공포심에 사로잡혀 매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주식이 반등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결국 손절매는 저점에서 매도하고 고점에서 매수하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커버드 콜 전략도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한 전략입니다. 커버드 콜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콜 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인데 이는 상승 잠재력을 제한하면서 소액의 프리미엄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주식이 크게 상승할 때 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정액분할 투자 역시 위험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타이밍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정액분할 투자는 오히려 수익률을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큰 금액을 투자했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변액연금과 주가지수 연계형 연금도 보험회사가 만들어낸 마케팅 상품일 뿐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복잡한 구조로 투자자를 현혹시키지만 실제로는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조건으로 인해 순수한 주식 투자보다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패시브 투자가 쉽다는 것도 착각입니다.
패시브 투자의 핵심은 장기간 보유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강한 정신력과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20%에서 30% 폭락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보유할 수 있는 투자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챕터 3. 베타 계수와 변동성 지수가 말하지 않는 진실. 베타 계수를 통해 투자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믿음도 완전한 착각입니다. 베타는 단순히 주식의 변동성을 시장과 비교한 수치일 뿐이며 진정한 투자 위험과는 거리가 멀습니다. 베타가 낮다고 해서 안전한 투자는 아니며 베타가 높다고 해서 위험한 투자도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성장주들이 높은 베타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크게 상회하는 수익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대로 베타가 낮은 유틸리티 주식들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합니다. 주식위험 프리미엄으로 미래 수익률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도 허상입니다. 주식위험 프리미엄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지표이며 미래의 시장 상황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반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변동성 지수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변동성 지수가 높을 때 매수하고 낮을 때 매도하라는 조언을 따르는 투자자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이 전략으로 일관된 수익을 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변동성은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이며 단순한 역발상 투자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나 다우지수 같은 경제 지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표들은 후행성 지표이거나 시장에 이미 반영된 정보일 뿐입니다. 매일 다우지수를 살펴본다고 해서 더 나은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투자 성공의 열쇠는 이런 겉핥기식 지표들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털과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분석하는 데 있습니다. 켄 피셔는 이를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 경영진의 역량, 산업의 미래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권합니다. 챕터 4. 달력 효과와 PR의 진실. 연준과 대통령이 주식에 미치는 진짜 영향. 1월 장이 한 해 주식시장을 결정한다거나 5월에는 팔았다가 가을에 사라는 달력 효과 이론들은 모두 근거 없는 미신입니다. 켄 피셔의 광범위한 데이터 분석 결과 이런 달력 효과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런 패턴을 믿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나쁜 결과를 얻었습니다. 시장은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예측 가능한 패턴이 있다면 모든 투자자들이 그 패턴을 이용하려 할 것이고 결국 그 패턴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효율적 시장 가설의 핵심입니다. PER가 낮을수록 리스크가 낮다는 믿음도 위험한 착각입니다. PER는 단순히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일 뿐이며 기업의 성장성이나 미래 전망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장주들이 높은 PER를 가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낮은 PER 주식들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달러 강세가 증시에 유리하다는 통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복잡하며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러가 강세일 때 수출 기업들은 불리하지만 수입 기업들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달러 강세나 약세만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연방준비제도에 맞서지 말라는 조언도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연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만 연준의 모든 결정이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연준의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은퇴자금을 이자와 배당으로 마련하라는 조언은 특히 위험합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환경에서 이자 수입만으로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CD나 채권에만 의존하다가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복잡하며 단순한 인구 통계만으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챕터 5. 글로벌 투자와 국가 부채, 테러와 팬데믹의 진실. 자산을 크게 늘리려면 집중 투자하라는 조언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집중 투자는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동시에 큰 손실의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성공한 집중 투자 사례만 부각되고 실패 사례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재정흑자가 경제와 주식시장에 좋다는 믿음도 단순한 사고입니다. 재정 상태와 주식시장의 관계는 복잡하며 때로는 재정적자가 경기 부양 효과를 통해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재정 수지 자체가 아니라 정부 지출의 효율성과 방향입니다. 실업률과 경기 침체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업률은 후행 지표이며 실업률이 하락하기 전에 이미 주식시장은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률만 보고 투자 타이밍을 결정하다가는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금이 확실한 안전자산이라는 믿음도 의문스럽습니다. 금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 1980년대 초 금값은 $800를 넘었지만 이후 20년 동안 $300에서 $400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금의 수익률은 주식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감세가 증시에 좋다는 통념도 항상 맞는 것은 아닙니다. 감세의 효과는 경제 상황과 감세의 규모,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때로는 증세가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증시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유가와 주가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믿음도 과거의 패턴일 뿐입니다. 현재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고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되면서 유가와 주가의 관계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팬데믹이나 테러가 시장을 마비시킨다는 생각도 과도한 우려입니다.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시장은 며칠 만에 정상화되었고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시장은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회복력이 강합니다. 해외 증시와 미국 증시가 별개로 움직인다는 생각도 잘못되었습니다.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각국 증시의 상관관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만 분산 투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글로벌 분산 투자가 필요합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우려도 과도합니다. 미국의 국가 부채는 크지만 달러가 기축 통화인 한 이는 관리 가능한 수준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도 마찬가지로 이는 상호 의존 관계일 뿐 약점이 아닙니다. 무역 적자가 증시의 악재라는 생각도 단순합니다. 무역 적자는 경제의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그 자체가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증시 성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경제 성장률이 낮아도 기업들의 효율성 개선으로 주식시장은 상승하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잘못된 통념들을 버리고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한 분석을 해야 합니다. 시장은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렵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우량 기업에 분산 투자하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켄 피셔가 강조하는 것처럼 투자에서 실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투자 성공을 위해서는 더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켄 피셔가 실제로 사용하는 구체적인 투자 방법론과 시장을 바라보는 독특한 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챕터 6. 대중이 절대 모르는 켄 피셔의 비밀 투자 공식. 켄 피셔의 가장 중요한 투자 철학 중 하나는 역발상 사고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남들과 반대로 투자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역발상 사고란 대중의 감정과 편견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주식시장의 종말을 예언할 때 켄 피셔는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009년부터 시작된 대세 상승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역발상 투자의 위력입니다. 켄 피셔만의 독특한 시장 분석법 중 하나는 뉴스 역분석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뉴스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켄 피셔는 뉴스의 이면을 읽습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쏟아질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과도한지 적절한지를 판단합니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초기 상황을 살펴보십시오. 언론은 연일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패닉셀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켄 피셔는 이런 극단적인 공포 분위기가 오히려 바닥 신호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3월 말부터 시장은 강력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켄 피셔의 또 다른 비밀 무기는 전 세계 시각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투자자들은 미국 시장에만 집중하지만 켄 피셔는 전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봅니다. 그는 미국 주식이 비쌀 때는 유럽이나 신흥국 주식을 매수하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글로벌 시각의 가장 큰 장점은 기회의 다양성입니다. 한 지역의 시장이 침체에 빠져 있어도 다른 지역에서는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 유럽 재정위기 당시 많은 투자자들이 유럽을 기피했지만 켄 피셔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보고 유럽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챕터 7. 월가가 절대 가르쳐주지 않는 심리전 투자법.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시장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켄 피셔는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투자자의 심리적 편향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개발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 분리 시스템입니다. 켄 피셔는 투자 결정을 내릴 때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데이터와 논리만으로 판단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체계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투자 아이디어는 최소 3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치며 각 단계마다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는 확증 편향 차단법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결정을 정당화하는 정보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켄 피셔는 이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찾아봅니다. 매수를 고려하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을 먼저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군중심리 역이용법입니다. 시장에서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과도한 낙관이나 비관이 형성될 때 켄 피셔는 이를 거래 기회로 활용합니다. 2017년 비트코인 열풍 당시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에 열광할 때 켄 피셔는 오히려 전통적인 가치주에 집중했습니다. 네 번째는 손실회피 편향 극복법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손실을 극도로 싫어하는 성향 때문에 수익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켄 피셔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포트폴리오 전체의 관점에서 개별 투자를 평가합니다. 한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면 계속 보유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박효과 무력화법입니다. 투자자들은 처음 접한 정보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을 $100에 매수했다면 그 가격이 기준점이 되어 판단을 흐립니다. 켄 피셔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수 가격을 의도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며 항상 현재 가치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챕터 8. 기관 투자자들도 모르는 섹터 로테이션의 비밀. 켄 피셔의 가장 강력한 투자 전략 중 하나는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경기 순환에 따라 섹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켄 피셔만의 독특한 섹터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는 먼저 상대적 매력도를 계산합니다. 이는 각 섹터의 밸류에이션, 성장성, 모멘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기술주의 PER이 30배이지만 성장률이 50%라면 전통 제조업의 PER 15배보다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섹터 비교입니다. 같은 섹터라도 지역에 따라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이 다릅니다. 미국의 은행주가 비싸다면 유럽이나 일본의 은행주를 고려합니다. 이런 글로벌 시각은 훨씬 더 많은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세 번째는 테마 융합 전략입니다. 켄 피셔는 단일 섹터에만 집중하지 않고 여러 섹터에 걸친 테마를 찾아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테마라면 기술주뿐만 아니라 반도체, 클라우드, 로봇공학 관련 기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네 번째는 역발상 섹터 전략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피하는 섹터에서 오히려 기회를 찾습니다. 2016년 에너지 섹터가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켄 피셔는 오히려 이 섹터에 투자를 늘렸습니다.
그 결과 2017년부터 2018년 에너지 섹터 반등에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 변화 예측법입니다. 켄 피셔는 정부 정책의 변화가 각 섹터에 미칠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포지션을 조정합니다.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섹터는 비중을 늘리고 규제 강화가 예상되는 섹터는 비중을 줄입니다. 챕터 9. 억만장자가 되는 포트폴리오 구성의 핵심 원리. 켄 피셔의 포트폴리오 구성 원리는 기존의 자산 배분 이론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핵심 원리는 동적 다변화입니다. 이는 고정된 비율로 자산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기회비용 최소화입니다. 켄 피셔는 모든 투자 결정을 기회비용 관점에서 평가합니다. 채권에 10% 투자한다면 그 10%로 주식에 투자했을 때와 비교해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지 계산합니다. 만약 기회비용이 크다면 과감히 포기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리스크 패리티가 아닌 수익 패리티입니다. 전통적인 포트폴리오 이론은 리스크를 균등하게 분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켄 피셔는 수익 기여도를 균등하게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각 투자 대상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에 비슷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비중을 조정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 시간 분산입니다. 지역별, 섹터별 분산뿐만 아니라 시간적 분산도 고려합니다. 단기, 중기, 장기 투자 아이디어를 적절히 혼합하여 어떤 시점에서든 일부 투자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상관관계의 동적 관리입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과거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지만 상관관계는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켄 피셔는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조정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유동성 계층화입니다. 포트폴리오를 유동성에 따라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고유동성 자산으로는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유동성 자산으로는 장기적 성장을 추구합니다. 챕터 10. 평생 써먹는 켄 피셔식 매매 타이밍 전략. 타이밍은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만 켄 피셔는 이를 위한 독특한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타이밍 전략은 다중 신호 시스템에 기반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밸류에이션 스프레드입니다. 이는 시장의 평균 밸류에이션과 개별 종목의 밸류에이션 간 차이를 측정한 것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클 때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하고 작을 때는 매도를 고려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감정 지표입니다. 켄 피셔는 투자자들의 감정을 수치화한 여러 지표들을 활용합니다. VIX는 물론이고 풋콜 비율, 신용 스프레드, 헤지펀드 포지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극단적인 공포나 탐욕 상황에서 반대 방향으로 거래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모멘텀 전환점입니다. 기술적 분석과는 다른 켄 피셔만의 모멘텀 측정법입니다. 그는 가격 모멘텀뿐만 아니라 실적 모멘텀, 리비전 모멘텀 등 다양한 모멘텀을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유동성 환경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 신용시장 상황,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반적인 유동성 환경을 평가합니다. 유동성이 풍부할 때는 공격적으로, 부족할 때는 보수적으로 접근합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서프라이즈 팩터입니다. 시장의 예상과 실제 결과 간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종목이나 섹터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켄 피셔의 매매 타이밍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률적 사고입니다. 그는 100% 확실한 타이밍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신 여러 신호들을 종합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시점에 거래합니다. 성공 확률이 60%에서 70%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켄 피셔는 점진적 포지셔닝을 활용합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않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합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켄 피셔는 엑셋 전략을 미리 세워둡니다. 매수할 때부터 어떤 조건에서 매도할 것인지,
정해놓습니다. 이는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켄 피셔의 투자법은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 체계입니다.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부터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체계적 접근법이야말로 켄 피셔가 30년 넘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체계적 사고를 통해 진정한 투자 성공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